동국대학교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다변화 시대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생 특강에 나서 동국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해 주목받았습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서울 옥천암이 1,000만 원의 기금을 전하며 동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전남 화순 석천사가 500년 전 대가람의 기록을 찾아 복원 원력을 세운 지 5년 만에 관음보사를 조성하고 점안법회와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제주 약수암이 절물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에게 무료 국수 공양 등을 펼치며 대웅전 재건 노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 독립 동국대학교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다변화 시대 맞춤형 인재 양성을 표방하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동국대 축제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생 특강에 나서 동국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해 주목받았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국대학교의 봄축제 백상대동제 마지막 날인 어제 본관 중강당에 재학생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10년여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국대생들을 만나러 왔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시정의 핵심 가치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방향과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사례부터 청년의 자립과 도약을 돕는 청년 행복 프로젝트, 그리고 학생들의 최대 고민인 취업까지. 이제 여러분 앞으로 취업을 하고 일자리를 찾는데 아마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결국은 서비스업이죠. 어떤 서비스업일까요? 제일 중요한 게 금융,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F&B, 푸드 앤 베버리지 많죠. 식당, 카페 많죠. 그다음에 IT를 비롯한 최첨단 과학기술 R&D, 스타트업들 이런 것들이 승부처입니다. 오 시장은 학생들이 다변화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응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기를 기회로 삼고 극복 의지로 꾸준히 하는 것이 나의 가치를 키워주고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수탄한 인생은 절대 없죠. 늘 몇 번의 굴곡을 겪는 게 인생인데 그 위기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의 극복 의지가 강해요. 그리고 위기는 분명히 기회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학생들은 오 시장의 유익한 경험과 설명이 어우러진 특강에 모두 눈과 귀를 떼지 못합니다. 청년에 대한 혜택과 청년에 대한 정책이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고, 또 국가가 발전하고 서울이 발전하는 그 중심에 저희 동국인들이 적재적소의 인재로서 성장하면서 코로나19 4년 만에 열린 대동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이어지며 봉축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특히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 대학생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센터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학생들은 20대 초반으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경험이 많지 않아서 경찰에서 적극적인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범죄 유형, 대처 방법, 신고 방법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동국대학교와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국대는 청년 불자를 양성하기 위해 학업 역량 증진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 건강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4부대 중에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옥천암 주지 원경 스님과 신도회 임원진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한국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한 불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옥천암이 명실상부한 도심포교 주도 사찰로 설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계종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정청래 의원에게 감사패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의 국가 지원은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 의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들이 사찰에서 편안하게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돼 좋다며 문화재 가치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형형색색의 전통 등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만호 봉축 점등탑을 비롯해 60여 개의 장엄 등이 불을 밝힌 장관을 영상 뉴스로 만나보시죠. 동국대 일산병원은 원내 대강당에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초청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돈관 스님은 법문을 통해 중생이 행복하면 우리 역시 행복해진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소통과 화합으로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처님 법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부대중은 환우들의 몸과 마음에 생긴 상처들이 하루빨리 치유돼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서원했습니다. 봉축법회에 이어 로비에선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이 진행돼 탐욕과 번뇌를 씻어내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도 원내 법당에서 법사 해능 스님과 정주호 경주병원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병원 측은 우수 신행 직원 이달의 선제를 선정해 시상하고 격려했고 물리치료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직원들은 공연으로 부처님 오심을 축하했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은 병원 로비 등 원내 3곳에 관불단을 조성해 병원을 찾는 누구나 봉축 관불의식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 화순 석천사가 500년 전 대가람의 기록을 찾아 복원 원력을 세운 지 5년 만에 관음보살을 조성하고 점안법회를 열었습니다. 석천사 대작불사가 순조롭게 이어지길 서원하는 마음을 담아 화려한 산사음악회도 펼쳤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전남 화순 도곡온천지구 끝자락 중봉산 중턱에 자리 잡은 석천사. 석천사는 500여 년 전 쓰여진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기록된 화순궁 관내 16개 사찰 중 한 곳이었지만 이후 1871년 호남읍지에는 폐사지로 기록됐습니다. 석천사 주지 해문스님은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대작불사를 위한 원력을 세우고 5년 전 지금의 터에 요사체와 대웅전을 짓고 마침내 관음보살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점안식과 음악회는 제2의 석천사 창건과 함께 대작불사를 원만 회항하는 그날까지 흐트러짐 없는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점안법회는 전 제주 관음사 회주 종호 스님을 증명법사로 국가무형문화재 전통불복장 작법 보유자 도성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습니다. 석천사에서 만세음보살 점안식에 인연이 되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하고 보니 너무 풍광도 좋고 부처님의 자비의 기운을 듬뿍 안고 하고 또 불심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사의 어둠이 찾아올 시간, 아직은 터닫기 수준에 머문 석천사에 구름 관객이 몰려옵니다. 관음보살 점안법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산사음악회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음악회를 여는데 이렇게 많은 이렇게 불자나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오셔서 참 너무 고맙습니다. 그것이 나를 더 열심히 정진하고 하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관음보살 정안식을 해서 너무 좋습니다. 석천사 주차장 특설 무대에서는 환상적인 영상과 어우러진 무용 공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기 가수들의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석천사에 점안식이 있다 해요. 석천사로 놀러 왔는데요. 너무나 기분이 좋고 그 답답한 마음 싹 없어지고 앞으로 석천사에 자주 올 것 같고요. 석천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관객들은 인기 가수들의 익숙한 노랫가락에 절로 어깨를 들썩이고 열띤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석천사 와서 좋은 음악회를 구경하고 나니 평상시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석천사와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기관 등에 사찰 음식 도시락 1,000개를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금산사는 지난 4년간 코로나19 방역에 매진해온 각 기관 방역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도시락을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사찰 음식 전문가인 전북 장수 영월암 정효 스님과 봉사자들이 7가지 잡곡을 넣은 건강밥에 오이 무침 등 7가지 반찬을 곁들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119 소방대원들의 노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진정된 이 시점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뭔가 그분들의 노고를 이루어보고자 생각하다가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찰 음식 도시락은 김제시청과 소방서, 보건소를 비롯해 전주보건소와 덕진보건소, 완주소방서와 금산면 소방소 등에 각각 전달됐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앞두고 천태종 산하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 되기가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 인천 보훈지청과 함께 호국 보훈 가족들을 격려했습니다.
나눔이 하나 되기는 어제 천태종 서울관문사에서 서울 남부 보훈지청과 경기 남부 보훈지청, 인천 보훈지청에 마스크와 살균 소독수, 쌀 2kg, 양말, 칫솔, 추어탕 등으로 구성된 종합 위문품을 각 보훈지청별로 100개씩 모두 30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관문사 부주지 계문스님은 호국 보훈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애쓰는 보훈지청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세계 보훈지청 관계자들은 나눔이 하나 되기와 천태종 관문사가 늘 호국 보훈 가족들을 위한 정성을 모아주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나눔이 하나 되기는 지난 24일에는 경기도 파주 보훈단체에 보훈가족 위문품 세트 100개를 전달했습니다. 제주 절물 자연휴양림에 위치한 약수암은 지난해 8월 화마로 대웅전이 소실되면서 수행과 포교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신도들이 앞장서 절물자연휴양림 방문객들에게 무료 국수 공양 등을 펼치며 대웅전 재건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국수 공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창한 삼나무로 제주 힐링 명소로 꼽히는 제주 절물자연휴양림. 절물휴양림은 방문객 수가 60여만 명에 이를 정도로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6곳 가운데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인기가 많습니다. 절물휴양림 내 약수암은 1950년대 대각신 보살에 의해 창건, 휴양림을 찾는 이들의 정신적 귀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17일 새벽에 전기 배선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마가 덮치면서 법당이 전소되고 내부 불구류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당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 가져내지 못하고 이제 새로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임시법당 천막을 쳐서 임시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수암은 임시법당을 조성해서 신도들의 기도처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 약수암 봉사에는 절물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국수를 무료로 제공하며 법당 재건에 불씨를 당기고 있습니다. 국수 봉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약간의 십시일반 도움이 되면 불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역사와 전통이 있지만 암자가 좀 좁다 보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싶고 절물 약수암의 무료 국수는 맛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매주 일요일 점심시간에 1시간 운영되지만 100여 명이 훌쩍 넘으면서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국수로 먹어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담백하고 맛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일부러 절에 오신 분이 아니라도 여기 오셔서 국수도 잡수시고 모든 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백한 국수를 맛본 방문객들은 누가 말아 할 것 없이 기아불사에 동참하며 절물휴양림에 다시금 여법한 대웅전이 건립되길 기원했습니다. 절물휴양림을 창건한 대각신 보살의 무주상 보시 가르침에 따라 신도들이 나선 무료 국수 공양은 방문객들에게 신압으로 성근 공덕을 쌓아주고 있습니다. 절물휴양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수많은 인연의 연결고리로 이어진 중생들의 삶을 추상화로 표현한 개인 작품전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렸습니다. 작가는 자연에서 태어나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인생의 본질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직물을 짜듯 겹겹이 실을 교차해 나가고 그 위에 색을 입혔습니다. 점과 점은 선이 되고 선과 선은 면으로 연결되면서 비정형적이고 유기적인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실로 고정돼 있지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물처럼 서로 이웃하며 더불어 존재하는 인연의 고리를 만듭니다. 자연에서 태어나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실이 다 깔려 있는데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실이 다 깔려 있는데 실은 우리 여성들이 많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인연을 표현했고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인과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지진 희생자까지 고온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상실한 존재를 애도하며 저마다의 생전 인생이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혼이 죽어서 전부 먼지가 되고 바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먼지 바람의 정착지가 결국은 자연이니까 이 궁극적인 표현은 바람, 소리, 자연, 물, 하늘, 땅. 안정숙 작가가 32일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혼을 부른다는 초혼을 부제로 덧붙여 13년 만에 대중 앞에 섰습니다. 기차가 굴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터널 속이나 이런 데서 있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13년 동안에 많은 그 그림에 대한 혼이 깃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안정숙 작가. 오는 29일까지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작품을 통해 작가의 내면의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관음기도도량 서울 남산 월명사 주지 월명스님이 제주도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주제로 한 첫 저서 출간을 기념해 전국 곳곳을 돌며 출판 기념회를 갖기로 하는 등 제주도의 진면목 알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월명스님은 제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 사람에 대해 다룬 저서 제주도의 혼을 펴내고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제주 썬호텔에서 출판 기념회와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명스님의 제주의 혼 출판 기념회는 정관계 인사들의 축사와 저자 월명스님의 인사말, 저자와의 토크, 인기 가수 진성과 이정, 박혜신, 임수정의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됩니다. 월명스님께서 사진 작가님과 현장에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모든 제주도의 혼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모두 오신 분들도 이 제주도의 혼에 이 책 한 것만 보더라도 제주도를 다 볼 수 있을지 않을까. 월명스님은 오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은 남산 월명사에서 제주도의 혼 특별 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며 오는 11월까지 대구와 부산, 용인 등 전국 곳곳에서 출판 기념 행사를 열어 제주도의 역사 문화 바로 알리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전국 사찰에선 일제히 봉축법요식이 봉행돼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기리게 되는데요. 불교의 연중 최대 명절이자 축제일인 내일 하루만큼은 모든 불자들이 자리이타의 삶을 실천하는 날이 되길 바라고요. 중생의 안락과 세상의 평화를 향한 부처님 전도 선언의 의미를 돌아보며 부처님 법 전하는 사명감도 다지는 날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월 26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